매일 시어머니 국그릇에 무언가를 넣는 며느리.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 반쯤 되니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김순분 할머니는 며느리 영희가 끓여준 북어국을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고 계셨어요. 사실 요즘 순분 할머니는 식사 시간이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서요. 아까 전에 한 말을 까먹는다든지, 숟가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맨다든지.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국이 참 맛있네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사실 영희도 요즘 시어머니 걱정이 많았거든요. 방금 전에 전화 받았던 내용을 까먹으신다거나,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신다거나,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이 많았어요. 응, 잘 끓였어. 순분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고 계셨지만 왠지 직접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며느리 칭찬을 너무 자주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오래된 생각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따라 영희가 유난히 자주 시어머니 쪽을 쳐다본다는 거였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와 준호도 그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엄마, 왜 자꾸 할머니만 쳐다봐? 준호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영희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냥 잘 드시나 해서. 하지만 영희 마음속에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몰래 하고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과연 오늘도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할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죠. 국그릇을 절반쯤 비우셨을 때였습니다. 순분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시려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어요. 숟가락에 북어살이 아닌 다른 뭔가가 걸린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지? 순분 할머니가 중얼거리시면서 숟가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북어가시인 줄 아셨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가 약해져서 가시가 자주 걸리니까요. 그런데 숟가락으로 건져 올린 건 북어가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얗고 둥근 알약이었어요. 그것도 꽤 큰 크기. 이게 뭐야? 순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손에 든 숟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70평생 살면서 국에서 알약이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넣은 거지? 실수로 떨어진 건가 아니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든 숟가락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거든요. 어머니, 어쩌셨어요? 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들키고 만 거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거든요. 이거 봐. 국에서 이런 게 나왔어. 순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 위에 알약을 영희 앞에 들이밀었어요. 영희는 그 알약을 보자마자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크게. 이게 뭐야? 약이 왜 내 국에 들어있어? 순분 할머니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의 국에 알약을 넣었을까? 영희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화난 얼굴을 보니까 목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민수와 준호도 상황을 눈치채고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영희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따로 있었어요. 너희 아내가 내 국에 약을 넣었어. 순분 할머니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배신감도 섞여 있었거든요. 네? 약을요? 어머니, 그게 무슨...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어머니 국에 약을 넣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여기 봐. 증거가 여기 있어. 순분 할머니는 손바닥 위에 하얀 알약을 가족들 앞에 내보이셨어요. 정말로 국에서 나온 알약이었거든요. 민수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영희야, 이게 정말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민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의심도 섞여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설마 어머니를 해치려 했을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영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점점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그런 거야. 순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계속 침묵하고 있으니까 더욱 확신이 서는 거였죠. 할머니,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감싸려 했지만 순분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럴 리 없긴.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순분 할머니는 알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거든요. 사실 순분 할머니 마음속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자신을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영의 말을 들어보시죠. 민수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순분 할머니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몰래 약을 넣은 게 사실이잖아. 시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영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야? 실수로 떨어진 거라도 된다는 거야? 순분 할머니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구나. 아무리 10년을 함께 살아도 남은 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니까 더욱 서럽고 화가 났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준호가 계속 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이유? 나를 없애버리려는 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어? 순분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인데 이렇게 오해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영희가 흐느끼면서 말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내를 믿고 싶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아내는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제발 정확히 말해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도 영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식탁 주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순분 할머니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고 계시고 영희는 억울함과 미안함에 울고 있고 민수는 혼란스러워하고 준호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순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집에서도 충분히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 알약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독약일까? 수면제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그리고 영희는 왜 계속 침묵하고 있을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시태그 3. 반전. 한참을 실랑이해도 영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자 순분 할머니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민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요. 영희야, 제발 말 좀 해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해? 그때 영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뭔가를 가져오려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영희가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 작은 약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지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영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약봉지를 가족들 앞에 내밀었어요. 봉지에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봉지를 받아서 읽어봤어요.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어머니, 이거 치매 예방 영양제네요. 뭐라고? 순분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치매 예방 영양제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셨거든요. 준호도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진짜네요. 치매 예방 영양제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라고. 순분 할머니는 한동안 말문이 막히셨어요. 치매 예방 영양제? 그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약 드시는 걸 워낙 싫어하시잖아요. 영희가 흐느끼면서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까먹으신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찾으신다거나. 민수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최근 들어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처음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민수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이야기만 나오면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나이 든 티 내기 싫다고 하시면서. 순분 할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약이나 영양제 얘기만 나오면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안 드신다고 고집을 부리셨으니까요. 그래서 몰래라도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니까. 영희의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지난 며칠 동안 영희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자주 쳐다봤는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순분 할머니는 여전히 언짢아하셨지만 목소리 톤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해서 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거부하실까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영희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준호도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할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였구나. 순분 할머니도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영희가 이미 며칠 전부터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영양제를 먹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식탁 주변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바뀐 거죠. 순분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도 부끄럽고 그동안 영희가 얼마나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줬는지 새삼 깨닫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영희가 해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주고 추우면 이불 덮어주고 외로울 때 말동무 되어주고 그런 모든 일들이 진짜 가족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구나. 영희야. 순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걸 들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더 잘못했어요. 말씀 안 드리고 몰래 해서. 영희가 다가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순분 할머니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순분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제야 깨달으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영희가 얼마나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줬는지를요. 어머니께서 약 싫어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건강은 챙기셨으면 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분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의 그 세심한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민수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영양제 드세요. 영희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아빠 말이 맞아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준호도 할머니 곁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이었어요. 오해는 완전히 풀렸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순분 할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데 영희야, 며칠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네.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이고, 그럼 내가 벌써 일주일째 약을 먹고 있었구나. 그런데 전혀 몰랐네. 온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깜빡하는 거 조금 나아지셨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순분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양제는 오래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먹을게. 우리 며느리가 챙겨준 거니까.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 국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식어버린 북어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희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순분 할머니가 그 국그릇을 들어서 마저 드셨어요. 이제 이 국이 더 맛있게 느껴지네. 며느리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국에서 나온 알약 한 알이 가져온 소동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일은 온 가족이 오래오래 기억할 거예요. 사랑도 때로는 오해가 될 수 있고, 진심도 때로는 늦게 전해질 수 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마음은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게 만든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순분 할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영희가 챙겨주는 영양제를 당당하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거부하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고마워 영희야.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걸 이 가족은 그날 밤 깨달았답니다.